도리스는 친구인 테레사와 해변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이 젊은 여자들은 물가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어요. 도리스가 수영하러 가는 동안 테레사는 레모네이드를 사러 카페에 갔어요. 도리스가 돌아왔을 때 비치 타월 위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스마트폰이 사라진 것을 보았죠. 제 폰 봤나요? 도리스는 근처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남자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전 계속 자고 있었어요. 이때 테레사가 레모네이드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곤 도리스의 폰이 어디 있는지 즉시 알아냈어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 남자가 갖고 간 게 맞아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삽은 그의 왼쪽에 놓여 있었어요. 지금은 오른쪽에 있죠. 또 이제는 삽 근처에 의심스러운 모래더미가 있네요. 그 남자는 나중에 모래 속에서 폰을 파내려고 숨겼을 겁니다. 테리는 경찰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던 친구인 앨리스를 파티에 초대했어요. 그의 친구 션이 여는 파티였죠. 테리는 이 파티에 도둑이 있을까봐 걱정했어요. 행사 내내 앨리스는 손님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어요. 파티가 끝날 때 그녀는 테리에게 도둑이 누구인지 알려주었죠. 여러분도 알아냈나요? 주최자인 션이었어요. 파티가 시작될 때 손님 중 한 명이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아름다운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파티가 끝날 때 시계는 이미 션의 손목에 있었고 목걸이는 화분에 있었어요. 칼슨 형사가 길을 걷고 있을 때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보석 상점의 깨진 창문 근처로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걸 보았어요. 충격을 받은 주인은 안에 있었어요. 형사가 그에게 달려갔어요. 도둑 맞은 것이 있나요? 그 남자는 이해를 아직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다가 칼슨이 죄송합니다. 잡아야 할 도둑이 있어서요. 라고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유리창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깨진 거였어요. 사람들은 한눈이 팔려 저 남자가 양복을 입은 남자의 지갑을 훔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 지갑은 남자의 주머니에 있었어요. 이젠 도둑이 손에 지갑을 쥔 채 도망가고 있어요. 경찰은 오랫동안 홀 씨가 그의 요트로 금지된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밀수업자라고 의심해왔습니다. 그날 경찰들은 자신들이 찾고 있는 화물이 그의 배에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죠. 여러 명의 경찰이 수색영장을 가지고 홀 씨의 요트가 주차되어 있는 선착장으로 갔어요. 그들은 요트의 구석구석을 조사했지만 자신들이 찾고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홀 씨는 그들을 배웅하면서 비웃고 있었어요. 갑자기 가장 어린 경찰관이 소리쳤어요. 제가 화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는 무엇을 알았을까요? 화물은 물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호용 덮개에 덮여 닻에 묶여 있었죠. 이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 중 한 명은 혼자 살지 않아요. 누굴까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예요. 칫솔이 2개 있어요. 부유한 사업가인 오스틴은 자신의 사무실에 아주 중요한 서류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회의가 있어서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야 했죠. 오스틴은 비서에게 수상한 점이 없는지 지켜보라고 했어요. 오스틴의 경쟁자들이 서류를 보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 침입할 수도 있었죠.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비서는 그에게 모든 게 조용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오스틴이 주위를 둘러봤을 때 누군가가 자신의 사무실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비서는 오스틴이 없는 동안 잠이 들었다는 걸 시인했어요. 그 사업가는 어떻게 누군가가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책상 위 지구본이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돌려져 있어요. 성공한 사업가인 윌리엄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중요한 통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돌아왔을 때 돈과 서류가 든 가방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도둑은 다른 고객일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어요. 카렌은 자신의 책에 새로운 장을 쓰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폴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도나는 이미 커피값을 지불하고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버트는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형사들이 도둑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알겠나요?
범인은 폴이에요. 그 사람 말고는 식당에 단 4명의 방문객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들 바빴죠. 그렇다면 화장실에 긴 줄이 있을 리 없겠죠? 경찰은 지명수배범 중 한 명인 칼 워커가 국내로 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 정보에 따르면 그 남자는 비행기로 올 예정이라 했어요. 안타깝게도 경찰은 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는 키가 작고 안경을 쓰고 가명을 쓰며 여행하고 있어요. 애덤스 형사가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는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4명을 붙잡았어요. 그들은 루이스 씨, 렐코 씨, 테일러 씨, 윌슨 씨였습니다. 이 남자들을 잘 보고 누가 범인인지 알아내보세요. 렐코 씨입니다. 그의 성은 사실 범인의 성인 워커를 거꾸로 쓴 거예요. 형사가 중요한 목격자를 찾고 있어요. 목격자 없이는 그녀는 복잡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가 아는 건 증인이 왼손잡이라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고 형사가 필요한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웨이트리스예요. 오른손에 쟁반을 들고 주로 사용하는 왼손으로 사람들을 대접하고 있어요. 이 공주님들을 보고 누가 가짜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공주예요. 왼쪽에 있는 공주의 티아라와 가운데에 있는 공주의 티아라가 반사되는 빛이 있는 걸 보니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얼음공주의 티아라는 빛나지 않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한 사업가가 긴 여행 끝에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그는 책상에서 중요한 서류 몇 개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죠.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곧 형사가 도착했어요. 모든 직원들을 인터뷰한 후 그는 용의자 3명이 적힌 명단을 만들었어요. 회계사 엠마, 접수원 소피아, 영업부장 제임스였죠. 하지만 이 사람들 모두 사업가의 사무실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형사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요? 도둑은 제임스입니다. 두 여자 모두 사무실에서 하이힐을 신어요. 하지만 바닥에 있는 발자국은 분명 운동화 한 켤레의 자국이에요. 한 할머니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자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왔다고 말했어요. 침입자는 할머니가 부엌 찬장에 숨겨둔 돈을 가져갔어요. 할머니는 이웃 중 하나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경찰들은 모든 이웃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다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의 집을 보고 도둑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릭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는 집에 없었어요. 그의 차는 진입로에 눈이 쌓이고 나서 집 근처에 주차되었어요. 이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 개는 누구의 개인가요? 개 주인은 가운데 남자예요. 개를 쓰다듬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유일한 사람이네요. 이 사진에 수박이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겠나요? 다섯 개예요. 글로리아가 수학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다행히도 그녀의 교수는 이해심이 많은 여성이었죠. 교수님이 거래를 제안했어요. 글로리아가 수수께끼를 3개 풀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요. 물론 글로리아도 동의했죠. 첫 번째 과제는 방정 씨의 답을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나요? 답은 232예요. 이 문제를 푸는데 글로리아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죠. 다음 퍼즐이에요. 이 학생은 성냥으로 된 몇 개의 숫자를 보았어요. 마지막 수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마지막 수는 1이어야 해요. 한 단계마다 연결된 부위가 한 개씩 줄어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글로리아에게 당구공 몇 개를 주었어요. 공 3개만을 사용해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들어라. 몇 분 후 글로리아가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녀가 어떻게 했는지 아나요?
그녀는 9를 돌려 6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13번, 11, 그리고 6번 공을 갖고 30을 만들었어요. 글로리아의 재치가 그녀를 도와 그녀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문도 창문도 없는 방에 갇혔어요. 갑자기 방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다 확인했는데 물을 잠글 방법이 없어요. 도움의 손길이 오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도착하려면 적어도 5분 정도 남았어요. 2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방 전체가 물에 잠길 겁니다. 분명한 건 3분 동안 숨은 못 참을 겁니다. 3가지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 하나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빨대, 밧줄, 빈 양동이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양동이를 선택해야 해요. 머리 위에 쓰세요. 이렇게 하면 공기주머니가 생겨서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몇 분 동안 숨을 쉴 수 있을 겁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요. 이미 어두워졌지만 밝은 달빛이 주위를 비추고 있네요. 어느 순간 탑이 보여요. 하지만 사악한 마법사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목숨을 구하고 싶다면 내 수수께끼를 풀어라. 이 탑의 높이를 알아내라. 주위를 둘러보니 떨어진 나뭇가지 몇 개밖에 보이지 않네요. 손목에 시계도 있고 여러분의 그림자도 있어요. 탑의 높이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그림자가 도와줄 겁니다. 그것의 길이를 탑이 들이운 그림자의 길이와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키를 아니까 탑의 높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